자, 우리 또 영화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맥머리 사이트에 있는 건데 시인천과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에요. 좀 확대해 주실래요? 오케이. 자, 볼까요? 이거는 뭐 안티말코니코프를 해놓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메틸이나 이런 걸 달아놓으면 좋은데 지금 그냥 치환기가 똑같은 알켄에 첨가되는 입체화학만 그려놓은 거예요. 시인천과 염이만. 자, 여기서 BH가 다가옵니다. BH. BH3인데 BOH고 이렇게 동시에 첨가되는 전이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바로 첨가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B 하나하나 결합된 건데 이제 결과는 그냥 바로 메커니즘 안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냥 OH로 바뀌어버린 거. 그러니까 H와 OH가 씬 첨가되면서 안티말코니코프 첨가가 일어난 거예요. 안티말코니코프 수화. 여기는 이제 안티말코니코프는 알 수가 없죠. 다 뭐 H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씬 아시라고요. 씬 첨가하면서 안티말코니코프 수화 반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예요? 물이 들어간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가 뭐기 때문에 결과가 물이 들어간 H와 OH가 들어간 결과 여기도 보이지 않지만 H와 OH가 들어간 수화 형태이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복잡하다가 이제 점점 배우니까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 인생도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의 뭐 선봉장 그런 분인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말 했대요. 고통은 뭐야? 수놓은 알죠? 수화 갖다가 하는데 뭐 고통 자체만 바라보면 수의 그 뒷면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의 뒷면 보면 지저분하고 뭐 없잖아요. 그죠? 십자수, 예를 들어 십자수 같은 거, 뭐 뒤에 보면 뭐 별 없는데 이거 탁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앞면 보면 뭐 아주 이쁜 어떤 그런 그림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통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고통을 대하고 고통을 맞이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수 수의 뒷면을 바라보면 엉켜있고 이해 안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앞면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살아가면 고통은 반드시 뭐야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안 좋아서 또 뭐 가난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걸 아름답게 소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주 상처가 아니라 전부 다 걸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더 전반적인 더 미래와 전체적인 걸 바라보면 고통이 결코 고통스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활이나 아니면 유기 배우면서도 자꾸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보면 막 뒷면이 아니라 앞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할로젠 첨가 두 가지 배웠죠. HX, X2 첨가 배우는 거. 그러니까 Cl2, Br2 첨가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첨가 되는데 산소와 수소가 붙어있는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말코니코프 수화, 산촉매하고 수은촉매 수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티말코니코프 수화 반응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7족하고 6족, 즉 17족, 16족 배웠고 이제 아민 아니랬죠. 아민은 친액체라서 안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민 보시면 RNH2 이게 친액체예요. 그러면 알켄과 반응할까 안 할까? 알켄도 파이 전자 친액체, 이 전자 친액체 이 두 개는 뭐야? 서로 상극이야, 상극. 반응 안 해요. 반응 없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야? 5족, 즉 15족 말고 4족, 4,2족 또는 14족의 뭐야? 탄소에 탄소. 탄소가 어떻게? 탄소가 일단 친전자체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전자체가 탄소로 존재하는 탄소 분자로서 존재하기는 힘들어요. 탄소는 결합을 항상 4개 가지고 있고 뭐 아니면 파이 결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카벤이라는 물질이 형성되면서 중간체예요. 형성되면서 파이 결합에 들어가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야? 알켄의 카벤 첨가 반응이라는 건데요. 그때는 뭐야? 탄소가 들어가요. 결국은 알켄의 탄소 결합이 형성되죠. 고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보면 지금 교재 요렇게 되어서 메틸린 하는 카벤이 생성되는데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필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커니즘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필기를 보면요. 해보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이 CH2N2라는 구조는
잘 보세요. 이 구조는 이제 이걸 루이스 구조 형태로 해가지고 다 확장해 보면, 펴보면요. n이고요. 옥탱률을 만족하는 구조로 다 그려야 된다고 했죠. 중간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네 쌍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네 쌍.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형식 가전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형식 가전은 하나, 둘, 셋, 넷, 제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으니까 형식 가전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점하고 선을 다 수로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뭐 CH2가 나온다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공명 구조를 가졌냐면 여기서 요 비공유 전자상 잘 보세요. 이게 참 공명 구조가 어렵다고 했죠. 이 비공유 전자상 옆에 뭐야? 파이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 전자가. 알겠죠? 이렇게 있어서 뭐가 가능하냐면 공명이 가능해요. 즉 전자의 비편자가 가능해요. 어떻게? 여기에 파이 전자가 새롭게 형성되고 이 파이 전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탄소 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HC에 H 마이너스 N에 결합이 여기 3개가 되고 요 N에는 전자상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 C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마이너스 요거는 그대로 플러스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상황인데 요런 상황이 이제, 즉,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음하전은 전자가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전자가 풍부한 상황이고, 전자는 비편자화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툭 끊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뭐 열이나 이런 걸 가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은 이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델타 H-T 델타 S에서, 이 T가 뭐야? 온도죠, 온도. 델타 S가 뭐죠? 엔트로피, 무질서도죠. 자연의 자발적인 반응은 얘가 더 큰 마이너스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델타 S가 더 큰 플러스가 될수록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이게 뭐야? 더 큰 값을 가질수록 좋죠. 그래야 이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보통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피가 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반응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식으로 하면.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깨지는 걸 좋아한다고. 여러분 온도 높여주면 팍 많이 대부분 다 많이 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깨지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질소가 자연에서 가장 안정한 거죠. 그래서 뭐 78.몇 거의 80% 자연에서 가장 많이 기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안정한 질소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 전자상 이쪽으로 가면 질소가 돼요. 그래서 C, H하고 요 전자상 여기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뭐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질소 분자예요. 질소 분자. 질소 분자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겠죠. 귀처럼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친구만 남는 거예요. 돌아와! 안 돼.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걔 내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불안정하지만. 왜 불안정해요? 역시 옥탱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어요. 특이하네. 형식 전환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형식 전환은 제로인데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는 불안정한 전자 결핍된 불안정한 중간체예요. 이게 이름 뭐냐면 카벤. 카벤 보통 하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이거는 카빈이죠. 실제로 영어에서는 카빈 하는데 우리는 알켄만 ENE를 원래 미국 발음은 영어 발음은 인 되잖아요. 근데 알켄을 알킨 하면 우리가 옛날에 알카인, 즉 삼중결합을 알킨으로 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대한화학회에서 그냥 이중결합 형태나 EN이 붙는 발음은 그냥 N으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카벤 이렇게 보통 해요. 그래서 카벤이 만들어지고 이 카벤이 불안정한 중간체이기 때문에 이제 걔 내에 뭐가 있으면 파이 결합이 있으면 좋아해요. 왜? 자, 볼까요? 여기에 다시 이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C에 H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건 가보양이온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 파이 전자가 풍부해서 친액체로서 전자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 쪽으로 옆구리를 탁 쳐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상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카보양이온을 용납하지 않고 가서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브로모늄 고리형 중간체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는 중간체가 아니야.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C, H, H, H 이렇게 되면서 결국
사이클로프로페인, 탄소가 3개인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가 만들어져요. 아주 안정한 고리는 아니지만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카벤을 생성하는, 그래서 사족이 탄소가 알켄에 첨가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코드가 전자 흐름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카보양이온 생성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됐고요. 자, 또 하나의 예가 뭐가 있냐면 사이먼 스미스 시약이한 반응.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위에 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외우기 쉬운데 실제로 시험에는 이게 올해 MD 시험에도 이게 나왔죠. 이렇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카벤이 직접 저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여기 유기금속 시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교재에 보면 요 두 개가 뭐예요? 계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계 내에서 I 뭐 CH2ZN 뭐 I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뭐 괴상하게 생긴 이런 친구가 만들어져서 얘가 뭐야? 저 파이 결합 이제 하고 반응을 해서 카벤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메커니즘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 그냥 CH2가 요 CH2 그러니까 아까 CH2 I2 말고 N2였죠. 그거 날아가듯이 요 I2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시험에 뭐 어떻게 나왔냐면 MD 시험에서 CH2I2는 여기다 I 달아놓고 결과 생성물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 고르는 게 나왔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I가 결합하나? H2가 결합하나? 네, CH2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 반응이나 뭐 똑같은 유기분자에 대해서 CH2N2 해가지고 가열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연상이 되시죠? CH2I2, CH2N2 물론 I2 반응에서는 I2가 바로 날아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금속을 넣어서 활성화시켜서 반응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약간 이거는 그냥 암기나 마찬가지 암기나. 논리로 이제 이렇게 적용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에요? 7쪽, 6쪽, 4쪽, 5쪽 안 하는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쪽이에요. 1쪽은 뭐다? 수소, H2 첨가나 H, 친액체 첨가. 이런 H 첨가를 이야기해요. 이미 H 했잖아요. 물론 그때도 H지만 중심은 O가 첨가된, OH 이렇게 첨가하는 걸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H 첨가되는 거는 결국 H2 첨가되는 반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2 첨가 반응.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CH3, CH3, 탄소. 지금 이렇게 입체로 넣었으면 그냥 지면 앞쪽하고 지면 뒤쪽에 뭐 있어요? 파이 결합 전자구름이 있는 거예요. 오비탈이. 자, 여기서 지금 H2 넣었습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해볼까요? 논리로 따지면, 연력학적으로 따지면 수소가 앞쪽으로 들어. 왜 앞쪽으로만, 이게 지금 뭐, C인첨가인데 왜 C인첨가 되는 건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생각해보면 연력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왜? 파이 결합이 깨져서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는 연력학적으로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무슨 말?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촉매가 없이는 안 일어나요. 왜? 수소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이게 특제제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PDC, 보통 C 나와 있는 건 charcoal 하는 거예요. 활성탄을 팔로듐 촉매하고 섞어가지고 넣으면 팔로듐 촉매가 활성탄 위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돼요. 그래서 이 금속 촉매족 하는 거는 니켈, 팔라듐, 백금 하는 거 있죠. 그게 보통 촉매족이라고 전이금속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촉매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반응 물질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자, 그래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구글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아주 이제 뭐 멋지게 그려놓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뭐예요? 촉매 표면이에요. 촉매 표면에 H가 다가오면 H들이 뭐야? 촉매들 금속 촉매에 의해서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합이 느슨해진다고요. 그래서
느슨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요게 완전 무슨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 굉장히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합이 늘어지면 이 수소들이 뭐예요? 전자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쵸? 생각해보세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얘들하고 밑에 있는 팔라듐하고 결합한다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 결합들이 느슨해 있으니까 요 H와 요 H는 뭐야? 사실 전자가 좀 결핍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이 전자가, 뭐야? 전자가 풍부한 종이니까 다가와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와주세요. 와서 파이 전자 와서 싹 하나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샥 형성해가지고 스인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아주 이제 리저너블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아까 그 영화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촉매 표면이라면 수소가 두 개 이렇게 있다가 촉매 표면에 오면 수소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이 결합거리가 벌어진다는 말은 결합력이 약해지게 되죠. 요 상황에서 파이 결합이 와서 똑똑 이렇게 결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야? 같은 방향에서 첨가죠. 완전히 동시 첨가되는 건 아니지만 tut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스인 첨가, H2 첨가, 스인 첨가. BH3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비슷해요. BH3는 요렇게 되겠죠. H2는 요렇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같은 방향에서 돌아갈 여지가 없어요. 같은 방향에서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말코니코프 첨가 뭐 이거 의미 없어요. 왜? 둘 다 H가 들어가니까. H가 많은 쪽 의미 없어요. Br2H2 그것도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인 첨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반드시 촉매를 뭐 PD 말고 여기서 PT 뭐 이게 나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제가 말씀드렸죠. 번호를 안 붙이면 이거는 옆에 놔둬도 되고 밑에 두 개 놔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할로젠, 산소, 사족, 탄소, 카벤 첨가, 일종 H2 첨가. 그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끝났는데요. 이제 산화하는 반응 아니면 산염기 반응인데 알켄은 산도가 굉장히 낮아요. 알켄의 pK 값은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알켄의 pK 값은 45 정도 돼요. 알케인이 제일 낮잖아요. 알케인은 얼마였더라? 알케인의 pK 값은 거의 50에서 60 가까이 된다겠죠. 그래서 제일 산도가 낮은 거, 그 다음 낮은 게 알켄이에요. 요 정도는 뭐 떼낼 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은 잘 안 나와요. 알겠죠? 나중에 알카인, 삼중결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염기 반응은 나오지 않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5개 되는 거야. 7족, 6족, 4족, 1족 산화 반응만 나와요. 알켄은 산화는 잘 되는 편이에요. 알겠죠? 산화가 잘 돼. 자, 그래서 알켄의 산화 반응 6번. 여러분들 그 방금 했던 알켄의 수소 첨가 반응은 사실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 두 개가 쑥 들어가는 반응은 결국에는 환원 반응 형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쪽으로 좀 와볼까요? 요즘 뭐 트랜스 지방 하는 거 있죠? 그 기분 나쁜 지방, transformed fat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트랜스 형태로 되기도 된 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켄의 파이 전자가 뭐야? 산화를 잘 받아요. 산화를 잘 받아서 이게 결합이 잘 분해돼 가지고 산화가 되면 파이 결합이 산화가 되면 기분 나쁜 맛과 기분 나쁜 냄새가 나오고 맛도 더럽고 치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또 실제로 이제 기름 같은 걸 튀기는 게 과자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쓸 때 만약에 콩기름 이런 뭐 불포화 지방을 사용하면 그것이 뭐야? 당연하게 과자 같은 데 묻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이 전자를 가지는 불포화 지방은 탄수 파이 결합을 가지는 걔들이 뭐야? 빨리 상해요. 냄새도 더러워지고 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파이 결합을 가진 기름을 뭐야? 아예 불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는 기름을 쓰든지 아니면 파이 결합을 가진 기름에다가 뭐야? 수소 첨가를 해가지고
파이 결합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지방을 뭐 파이 결합 개수를 줄이면 그게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게 돼가지고 아까 트랜스 지방은 어떻게 해요? 구조가 아주 이제 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가면 이게 애가 잘 흘러내리지 못하고 콕콕 쌓여가지고 혈관 이상도 일으키고 뭐 LDL, HDL 하는 그 중에서 뭐 LDL 그 수치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기분 나쁜 아주 몸에 안 좋은 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트랜스지방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산화를 잘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화제를 넣으면 알켄은 산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산화제를 안 넣어도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도 산화가 된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뭐 기름의 산패 이렇게 해가지고 산패라는 용어를 써요. 산화되어서 부패된다. 그 부패된단 말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알켄이 산화되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산화제를 넣으면 산화가 돼요. 지금 여기 나와놓은 산화는 제가 뭐 또 산화되는 산화제들이 있는데 기본 반응에서는 이제 다이올로 산화되는 것만 제가 넣어놨어요. 산소 2개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육족 첨가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산화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에 넣어놨어요. 첫 번째가 사산화 오스뮴, 그죠? OSO4. OS는 들어봤는데 OS는 못 들어봤죠, 잘. 이게 일반 화학에서도 잘 안 배우는 오스뮴산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하기 전에 산화라는 정의가 뭘까요? 산화. 산화수가 증가될 때 산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뭐 1 플러스가 플러스 2 플러스가 뭐 3 플러스가 되고 뭐 4 플러스 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이 증가되는 게 산화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자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전자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산화수하고 형식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플러스 증가하는 거는 전자가 없어진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해서 전자가 산화된다는 말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의미해요. 알겠죠? 그러면 산화가 잘 되는 종은 뭐예요? 산화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교재에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를 잘 줄 수 있는 유기분자가 산화가 된다는 말이고 결국에는 뭐야? 전자를 잘 줄 수 있는 건데 전자가 풍부한 친구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켄이나 알카인이 산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 이건 전자 덩어리.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 알켄, 알카인 이런 탄소 파이 결합은 전자 덩어리. 위에 핵이 없어요. 그러면 전자를 줘버리려고 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하고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 산화를 시키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OS라는 친구는 전자가 너무 결핍되어서 전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이 친구는 전자를 주려고 하고 전자를 받으려고 해요. 왜 전자를 받으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일반화학에서 배웠다고 가정하고 제가 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산화수가 어떻게 해요? 전자를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산화수가 산소는 E-, E-가 되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뭐가 돼 있죠? 산화수가 플러스 8이나 되어 있어요. 다 전자를 뺏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화수 계산할 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쪽으로 무조건 전자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없어. 공유 전자상 1, 2, 3, 4, 5, 6, 8개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8이 돼요. 그러면 전자가 굉장히 결핍된 상태. 자연에서 가장 산화 상태가 높은 상태가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풍부한 이 친구가 전자가 결핍된 친구한테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feel the flow of electron. 전자를 흘러가요. 팍 꽂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줘요. 그리고 이 파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가서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오라. 교재는 제가 거꾸로 해놨네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교재를 위해서 제가 하면, 방금 했던 게 제가 틀린 게 아니고, 교재를 위해서 맞추면요. 요게 이쪽으로 가고, 이 전자쌍이 어떻게, 오스뮴에 가서 전자를 주니까 이 오스뮴은 하는 데고, 탄소는 산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전자쌍 하나가 가서 결합을 형성하고 카보 양이온은 생성은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동시에 이렇게 수룩 흘러가면서 동시 첨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무슨 첨가가 되냐면 스인 첨가가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O S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다 산소하고 탄소하고 있을 때 이 전자쌍을 산소한테 다 줬다고 취급하는 게 산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NaHSO3라는 물질을 넣어줘요. 처음에 오스뮴산 1번 넣어주고 두 번째 NaHSO3라는 물질을 넣어주면 이거는 역시 뭐야? 메커니즘이 not important. 알겠죠? 메커니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여기 툭 끊어져요. 끊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어서 OH가 되고 여기요 OH가 되고 무슨 첨가? 씬 첨가가 돼요. 그리고 뭐야? 다이올이라는 물질이 돼요. 올 하면 알코올인데 다이올이 생성돼요. 알겠죠? 씬 첨가되어서 다이올이 생성되는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 교재에 있는 고리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고리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1번 OSO4, 두 번째 NaHSO3 이렇게 하면 뭐 H가 있는데 H 표시 안 해줘도 되니까 지면 앞쪽으로만 OH가 나왔든지 아니면 뭐야 사실 요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물질이라서 별 상관없어요. 지면대 쪽으로 그려 놓든지 이거나 이것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물질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산화제로서 오스뮴산 있는데 이 친구는 값이 좀 비싸고 독성이 강해서 더 값싼 걸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걸 굳이 오스뮴산을 하는 건 이거는 깨끗하게 잘 들어가요. 그런데 거만간산은 잘못 조절하면 산화가 더 많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실험실에 돈이 없으면 밑에 있는 KMNO4를 쓰고 뭐 연구비가 충분하면 위에 있는 오스뮴산을 쓰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KMNO4는 여러분 어항을 기르신 분은 어항을 기르는 게 아니죠. 어항에 고기를 우리 집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물리기 안 생기는 거 없습니까 하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아주 작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주세요 하루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새카매요. 흑보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과망간산 칼륨이에요. 알겠죠? 그 친구가 산화제로 산화력이 강하다는 거는 다른 세균들도 잘 부숴먹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과망간산은 실제 생활에서도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 그 92페이지 있죠? 92페이지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망간산 칼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화학을 배우신 분은 뭐 산화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과망간산 칼륨도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O4니까 O4죠. 근데 KMNO4니까 여기서 오스뮴산 대신에 여기 O가 하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고 K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요것만 차이 있지 사실 같아요. 자, 원리 똑같음. 그래서 위에 똑같이 파이 전자가 풍부하니까 망간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쌍을 여기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특히 애들 있는 집에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한테 선물 주는 것보다 자식한테 선물 주는 게 더 사람을 더 기쁘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그 선물 주는 대상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도와주면
자기한테 해준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한길 쌤이 옛날에 제가 굉장히 가난할 때, 제가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돈도 없어서. 구두도 못 사주고. 구두가 이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부부하고 조한길 선생님 이제 강의하러 와서 부산에 왔을 때 같이 백화점에서, 그걸 이제 밥을 먹었는데, 구두를 본 거야. 우리 와이프 구두를. 그러더니, 바로 잠시 어디 가자 하면서 우리 와이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구두하고 스니커즈 2개를 아주 비싼 걸 사가지고 탁 선물로 지금까지 신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내가 감격했어요. 내한테 선물 주는 것보다 내가 잘 못해주는, 그걸, 이렇게 해주는, 직접 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줬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하고. 그렇다고 내가 조한길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받아먹고 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예, 이렇게 서로 쉐어하면서, 그러니까 행복한 우정을,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면서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OH-H2O 이런 조건에서, 이거는 어디 들어있냐면, 이게는 아예 반응 조건에서 잘 보세요. 그 위에 반응에서는 OSO4하고 NHSO3가 번호가 1번, 2번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KMNO4, H2O, OH 영도시는 전부 다 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H2O가 들어있고 영도시 있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OH도 있는데 이 OH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이걸 시험에서 어떤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 요거는 뭐야? 말로 하면 뭐야? 묽고 차가운, dilute and col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다이올이 생성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뜨겁고 그냥 확 끓여주면 이 OH에서 머물지 않고 다이올에서 머물지 않고 더 산화가 일어나서 일반 유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더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에서는 묽고 차가운 줄 쫙 끊으세요. 묽고 차가운 가망간성 칼륨에 의한 알케네 다이올로산화. 결과가 똑같아요. 오스뮴산하고. 알겠죠? 쓰인첨가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드디어 알케네 반응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교재 93페이지에 있는 걸 볼까요? 자. 묽고 차가운 가망간산 칼륨에 의한 알케네 다이올로산화. 자, 여기 몇 시 방향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12시부터 도로록 돌아가가지고 반응을 할로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배운 걸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예요? HX가 알케네 첨가되는 반응을 친전자성 첨가라고 했고 보다 안정한 카보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주생성물이 얻어지고 이것을 말코닐로코프룰이라고 하죠. 즉 H가 이 중에서 H가 많은 쪽에 첨가되는 주생성물이 얻어지고 자리옮김도 생성물도 얻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리옮김이 나지 않죠. 카보양이온 3차가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BR2는 첨가될 때 보다 안정한 중간체가 카보양이온이 아니라 고리형 중간체, 브로모늄 고리형 중간체이기 때문에 첨가되었을 때 고리형에서는 전면 공개가 아니라 후면 공개, 뒤통수에서 치기 때문에 BR과 BR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게 되는 안티 첨가 생성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스토리텔링은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즉 브로모늄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안티 첨가 이렇게 하면 돼요. 말코니코풀 의미 없습니다. BR이 들어가니까 H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면서 이게 두 번째 큰 그룹, 즉 할로젠 첨가 말고 산소가 포함된 첨가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화 반응인데 이거는 말코니코프 수화고 이거는 안티말코니코프 수화예요. 말코니코프 수화는 물을 가지고 산촉매에서 하면 카보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말코니코프 수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물에다가 수원촉매를 하면 역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수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위에다 써놓은 건데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커니즘은 복잡해서 기본 유기에서는 오히려 이걸 했지만 이거는 공통적인 어떤 메커니즘의 흐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뭐일 때만 자리옮김이 안 일어날 때만 이런 결과는 똑같고 아까 자리옮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시험에 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말코니코프 수화 반응이에요. 자, 여기는 물이 없지요. 여기는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도 결과가 H와 OH가 들어가면
안티말코니코프 수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H, BH3에서 H 들어가고 H2O2에서 OH 들어가서 결국 이게 뭐야? BH가 동시에 첨가되고 들어갈 때 뭐야? BH 중에서 H 작은 것이 뭐야? 작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야? 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H하고 B가 이렇게 꽂히죠. 그러면 H가 덩치 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가 오히려 적은 쪽이죠. 그래서 수소가 수소 적은 쪽으로 들어가고 뒤에 OH는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가서 이거는 안티말코니코프 첨가. 처음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씬 첨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족, 아민은 친액체이기 때문에 알켄의 친액체와 코드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4족 또는 14족에 CH2, N2, 즉 탄소 뭐야?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는 카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죠? 이게 힛 안 해놨다고 여러분들 틀린 거 아닙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가열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힛 적었지만 어떤 경우 힛 안 해놔도 이거 하면 결과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 단순하게 뭐야? 공명구조 지금 생각 안 해도 질소로 날아갑니다. CH2 카벤 만들어져서 쏙 들어가요. 알겠죠? 또 뭐도 있더라? CH2I2에 무슨 금속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죠? 방금 배웠는데. 근데 CH2I2가 있더라고. 그래서 금속하고 집어넣으면, ZnCO하고 집어넣으면 I2가 떨어져 나오고 똑같은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족, 즉 수소 첨가 반응이에요. 요거는 뭐야? 팔레듐 촉매 표면에서 씬 첨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야? H2개가 위로 들어간 게 있어요. 가끔씩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H하고 반응성은 같은데 뭐야? 무게가 2배인 뭐야? 동위원소인 D를 가지고 반응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때는 D2 하면 여기 DD가 그대로 꽂혀요. 그때는 DD를 생략하면 절대 안 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생략하면 의미가 별로 입체의 의미가 표현 안 돼서 제가 생략을 안 해놓은 거고요. 됐죠? 그다음 마지막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은 5번째 큰 그룹의 반응으로서 오존에 오스뮴산에 그다음에 NHSO3 해가지고 오존 산화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오존이라고 말했는데 오존 산화는 일반유기에서 배우고 오스뮴산이라는 OSO4에다 NHSO3에 나오면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씬 다이올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묽고 차가운 케이메노포도 마찬가지로 고리형 중간체를 거쳐서 씬 다이올이 생성된다. 것들의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해졌는데 제가 반응의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스토리텔링 중요한 그 용어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카보양이온 중간체 거쳐서 말코니코프 수화 반응이 일어나고 수온고리 중간체 거쳐서 말코니코프 수화 반응이 일어나고 고리형 중간체 거치면 자료용기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 뭐야? BH3H2O2는 뭐야?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 있더라? B가 델타 플러스 H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이 첨가될 때 뭐야? 안티말코니코프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씬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요. 요거는 뭐야? 가열에서 질소가 날아가면서 카벤 생성되어서 첨가되고 사이클로프로펜 골이 만들어지고 씬 첨가. 그 다음에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씬 다이올 이런 형태로 씬 안티 용어와 그 다음에 말코니코프 요게 이제 막 섞여 있죠.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씬 안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코니코프하고 이거는 선택성에 의해서 두 가지가의 어떤 선택성이 있는 거예요. 위치 선택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약이 원자가 어느 탄소에 첨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코니코프를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코니코프를 이죠. 제가 마크스를 할게요. 이런 거는 뭐예요? 시약의 수소 예를 들어서 H가 어느 탄소에 그러니까 알켄의 이 탄소에 첨가될까 저 탄소에 첨가될까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뭐야? 위치 선택성이고 그 다음에 입체 선택성은 그렇게 위치 선택적으로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씬으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안티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어느 원자 어느 탄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첨가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씬 방향으로 첨가된다면 동시에 이렇게 동시 첨가 혹은 뭐 고리형 중간체는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첨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티 첨가는 뭐야? 반대 방향에 첨가되는 거. 결국 이거는 뭐야? 입체 이성질체 관련.
요거는 뭐야? 결국에는 뭐야? 구조이성질체를 만들어내요. 선택. 성, 이거는 구조이성질체, 입체이성질체 선택성이에요. 자, 이걸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됐나요? 위치 선택성에서 시약이 어느 원자가 어느 탄소에 첨가되는가? 이건 말코니코프룰 같은 게 얘인데, 구조이성질체 선택성. 무슨 말이죠? 말코니코프룰에서 뭐 주생성물과 부생성물 관계가 뭐야? 구조이성질체예요. 입체이성질체가 아니에요. 결합하는 연결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첨가될 건가는 입체이성질체 선택성이에요. 이거는 C나 안티 첨가. 즉,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쪽으로 좀 올까요? 예를 들어서 BRBR이 이렇게 결합된 안티 첨가 생성물하고 BRBR이 반대로 BRBR이 같은 방에서 들어간 거는 뭐야? 서로 뭐야? 입체이성질체, 이지 입체이성질체지 뭐야? 뭐 시스트랜스 혹은 이게 이지는 안 쓰네. 시스트랜스형의 공간적 결합 방향이 다른 거지 결합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예.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야? 이거 반대는 뭐야? HOH가 C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HOH가 안티로 들어간 거는 뭐야? C인과 안티 첨가는 구조이성질체가 아니라 서로 뭐야? 입체이성질체 관계죠. 그래서 입체이성질체 선택성이나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말코니코프룰을 하고 C인첨가, 안티첨가 이건 사실은 뭐야? 위치 선택성과 입체 선택성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도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선택성이 없는 경우가 아무렇게나 들어간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따지든지 아니면 하나만 따지든지 아니면 그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뭐 입체 하나 따지는지 위치 하나 따지는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출제 주 포인트죠. 출제 의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뭐야? 7종, 6종, 제가 7, 6 하는 건데 7A, 7B, AB 할 때 주기율표를 뭐야? 나눌 때 원자값 개수로 해가지고 할 때 미국에서 아직도 쓰고 있죠. 7A, 7B, 1A, 2A, 3A, 4A, 5A, 6A, 7A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우리가 말하는 전형 원소의 원자값 개수를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은 뭐야?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전위원소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17, 18, 19 뭐 이렇게, 14, 15, 16, 17 뭐 이렇게 쓰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편의상 그냥 7, 6, 5, 4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할로젠 7, 그 다음에 6, 산소, 그 다음에 5 없고 4, 카벤, 그 다음에 탄소, 카벤, 그 다음에 1조, 그 다음에 산화반응. 7, 6, 4, 1 산화반응. 요거 5가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이게 78페이지 앞에 표지 페이지 보시면 이 챕터의 표지 페이지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할로젠, 산소, CH 산화반응.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알케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알카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티클에 보시면 챕터 5 그 표지 100페이지 99페이지 98페이지 여기 페이지는 안 나오지만 98페이지 거기 보시면 보이는 구조와 반응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뭐예요? 수소들이 보이지도 않고 막대기 끄놓고 그죠? 여기서 선생 혼자 놀고 있어요. 뭐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가죠 하는데 수소 없어. 수소가 많은 쪽. 수소를 여러분들이 메틸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기 구조 속에서 실제로 뭐야? 지금 어려우면 지금 어떻게 해? H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구조는 지금 기본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자리 옮김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조에서 HBR 하면 이거 틀리기 굉장히 쉽다고. 작년에 이 비슷한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말코니코프룰로 분명히 H가 여기 CH2고 요 정도는 안다고. 네, 이 정도는 안다니까. 이래서 CH3 CH 이거지 뭐 이래서 BR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하면 틀려. 추생성물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자리 옮김 없는데요. 요 메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요 H가 있어요. H가 이렇게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CH2가 되면서 CH3 되면 이게 뭐야? 2차 카본 양이온이 메틸이 이사 안 하고 H가 있어야 해도 3차 카본 양이온이 생성된다고. 그래서 요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요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얘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자리 옮겨 생성물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야? 엄청나게 여러분들 유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치사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골격에서 보이는 원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복습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필기가 뭐야? 선생이 HCl 하면 CL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뭐야? 창의적으로 어떻게 한다? 저거 하지 말고 나는 여기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HCl 안 하고 HBr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면 이걸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소가 많은 이게 H가 있으니까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면은 Br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설이 있으니까 고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요런 고리도 한번 만들어봐.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요런 경우는 CH 두 개고 여기는 뭐야? 치환기가 이것도 치환기입니다. 고리도 탄소도 치환기 2개하고 H 2개하고 치환기 개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HCl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말코니 코프룰이니까 제가 지금 이건 중간 과정에 자리 옮김 안 일어난 거만 골라서 바로 한 거예요. CH3하고 여기 뭐야? CL이다. 이렇게 주생성물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게 창의적 복습법이죠. 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들의 것이 돼요. 절대로 뭐 복습할 때 쫄쫄쫄쫄 처음에 물론 따라가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따라서 한번 쓰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구조를 좀 조금만 다르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정말 내게 된다고요. 유기학이 그런 데 묘미가 있다고요. 알겠죠? 화학이나 이런 거는 문제를 스스로 변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물론 뭐 수치를 다르게 하는 그런 거 변형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분자로 복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 유기 네이크 되는 게 속도가 빨라진다고. 좀 쉬었다가 알카인에 대해서 알카인 아주 간단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